공자 선생님, 얼마 전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원이 회식과 야근 식대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단순히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소액을 결제한 수준이 아니라 명품 가방과 최신형 게임기, 친구들과의 유흥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적으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격리팀의 소명 요청에 해당 직원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그는 회사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복지 차원이었다거나 실수였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직과 동료를 기만하고 본인만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요인이 그들을 이런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동료를 마주했을 때 개인과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공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직원의 심리 밑바닥에는 비상식적인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했으니 여기서 소인이란 단순히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작아 눈앞의 이익만 쫓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 그는 회사 생활의 노고를 핑계 삼아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챙겨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었으니 이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소인배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그가 말한 복지는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훔친 물건에 붙인 그럴싸한 이름표일 뿐. 진정한 보상은 떳떳한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지 어둠 속에서 몰래 챙긴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낚시바늘에 걸린 미끼가 물고기에게는 복지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을 무는 순간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치를 그는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그가 실수였다거나 복지 차원이라며 뻔뻔하게 대꾸한 태도인 것이라.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그는 타인을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인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의 성에 갇혀 있구나. 이는 단순히 도덕성이 부족한 것을 넘어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거세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남의 돈을 쓰고도 내 스트레스를 풀었으니 정당하다고 믿는 것은 타인을 오직 자신의 도구로만 보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니 짐승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게 되어 있다. 그 직원은 수백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지 모르나 그보다 훨씬 비싼 인생의 미천을 탕진했으니 무심불립, 믿음이 없으면 설 곳이 없다는 말로 특히 현대의 조직 사회에서 더욱 뼈아프게 새겨야 할 진리인 것이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그를 믿고 맡긴 신용의 증표이거늘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한 순간 그는 동료와 조직이 그에게 보낸 신뢰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 하겠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신뢰는 엎지른 물과 같아 다시 담을 수 없다. 동료들은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니 고립된 섬처럼 남겨진 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그가 치러야 할 진짜 형벌일 것이다. 불신의 낙인이 찍힌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아둔하고 비루한 자인 것이다. 이제 시선을 개인에서 조직으로 돌려보면 과연 이 상황을 만든 것이 그 직원 혼자만의 일탈에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나니 윗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게 마련이라. 혹시 그 회사의 리더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 혹은 성과만 중시하느라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 문화는 없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정자정야.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엄격한 도덕성을 보였다면 감히 그 직원이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탕진할 생각을 품을 수 있었겠는가? 이번 사건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도덕적 기강과 문화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썩은 사과 하나를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를 썩게 만드는 상자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겠는가? 개인의 문제라면 용서하고 포용하는 인간미를 보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국가나 기업 등 공적인 관계에서는 그 노선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직보원. 원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직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자 하나니, 온정주의에 휘둘려 적당히 덮는 것은 그를 위해서도 조직을 위해서도 독이 되는 것이라. 명백한 횡령과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하지만 처벌 뒤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뒤따라야 한다. 왜 이것이 잘못인지, 공적인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조직 전체에 명확히 알려야 하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그 일을 교훈으로 남은 구성원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기 관리라 할 것이다. 소인배는 이익의 크기를 따져 양심을 팔지만 군자는 그 가치의 순수함을 따져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니, 회사의 공용 비품이나 공금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물건과 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라는 그릇에 스스로 금을 내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군자불중 즉불위. 사람이 중후하고 무게감이 없으면 위험이 없고 그렇게 배운들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사소한 공과 사의 경계를 허무는 자가 어찌 대업을 논하고 타인의 존경을 바라겠는가?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할수록 기준을 지키는 한 사람의 가치는 희소해지는 법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포부 이전에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심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심지가 곧 그대의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야말로 말 없는 가르침이 되어 무례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 진정한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아낸 내면의 투명함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